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법과 도시계획상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과 건강성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현 건물에는 2023년 6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해 있었고 중기부가 이전하기 이전인 2023년 4월 11일 해당 데이터센터 투자업체에서 방송통신시설로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한 차례의 보완 요청 이후 5월 10일 용도 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40MW의 전기 사용 규모로 한국전력과 지난해 9월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지하 4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지하 3층, 지상 4층의 구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천억 원의 사업비 투자를 예상하며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세수는 한 해 26억 원이고 고용 창출 인원은 30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일랜드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해온 구글조차도 한 개의 시설의 고용 인원은 겨우 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아일랜드 더블린 의회는 구글의 데이터센터 확장 불가 결정을 통보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에 300명을 고용한다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제시했고 300명에 기초한 신생기업의 지방세 산출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시는 해당 투자자와 MOU를 맺으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새로운 기업 유치와 세수 확보를 적극 홍보하며 환영의 기조로 대대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OU 이전 데이터센터 조성에 대한 자료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않은 집행부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기업 유치만 내세우며 성과에 매몰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공동주택에서 주민 반대 의견 표명 및 데이터센터 조성 철회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정 부지와 가장 근접 위치에 있는 해당 단지 주민들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 시설을 세종시 중심부에 그것도 어린이집과 학교,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조성할 계획에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음과 열승 현상, 전자파로 인한 건강 침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자료에 기반해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5천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6개의 학교가 있고 20개의 주거시설에는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민간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의 중심부인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주요 방문지인 국립세종도서관, 호수공원 등이 위치한 곳에 대형 전력시설이 자리 잡겠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사령소로 용도 변경이 승인된 후 실제로는 대규모 전력설비, UPS, 항온항습기, 냉각탑 등 고출력 산업설비가 대규모로 포함되는 데이터센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업무시설을 방송통신시설 중 구체적 용도는 데이터센터가 아닌 컨텐츠 제작실로 조성하겠다며 도면을 제출했고 함께 제출된 유사 사례 자료 또한 미디어 제작 시설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적대로가 아닌 행정 절차상 허위 신청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투명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데이터 센터가 아닌 촬영소로 계획하고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23년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어 2024년 6월 14일부터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전력 시설은 의무적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공급 승인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작년 9월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용도 변경 승인을 사업 승인으로 판단하고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승인을 해준 시점, 즉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면 법 시행 이전 데이터 센터가 아닌 촬영소로 용도 변경을 승인받은 것이 과연 유효한지 재검토되어야 하고 데이터 센터 설계가 반영된 전력계통 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압 지중선로 및 연전소 위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점검을 위해 한국전력과 사업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메가와트급 설비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 소모함에 따라 기존 주거 지역의 안정된 전력 공급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 배전망 강화 또는 지역 냉방 시스템과의 간섭 발생 우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의 22%를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아일랜드는 전기 인상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전기료 인상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력 기금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전력 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용도 변경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6번 해석을 요청해 본 결과 건축 법령에서 정한 건축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 사항이 거짓이거나 허위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하거나 기존 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데이터 센터로 용도 변경 승인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계통 영향평가 시행과 용도 변경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계획된 리모델링은 기존 6층의 시설을 4층의 건물로 구조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대수선이 진행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건물처럼 지하와 지상의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 최소한 3개 이상의 볼을 수선하거나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어떤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닌지 이 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시장은 그 밖의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면밀히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잘못된 용도 변경에 한없이 너그럽고 기업을 위한 심의 생략으로 무한 배려하는 행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또 다른 문제는 사업 구상안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사업 구상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데이터 센터의 내용은 거의 없고 데이터 안심구역의 장점만을 나열한 정부 AI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제시하며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해야 할 당위성만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조건인 공공 데이터 확보 계획도 안심구역을 위한 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의 부작용과 우려를 외면하고 정부기관 인근 안심구역 조성이라며 지역에 기여할 것처럼 포장한 근거 없는 구상일 뿐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단 1%의 허점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행부는 10번이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에도 길을 막고 형식적인 행정과 검토만을 진행하는 시를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설치되면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시설이
우리 시에게 기회가 될지 재앙이 될지 누가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누가 책임진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성에 관해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전자파 기준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실제 해당 부지의 전자파 측정값은 용역 비밀 유지 조건이라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유해성에 대해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다른 도시와 이미 설치된 곳들을 통해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40메가와트의 전력 사용을 위해 인도 및 도로 밑에 모압선이 설치되고 이에 따른 변전 시설이 필요하며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3에서 4mV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암, 신경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밀양, 양주 등 고전력 설비 인근의 집단 암 발병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옥상에 설치되는 고출력 냉각팬으로 인해 인근 주거 지역은 피할 수 없는 소음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계획된 시설은 공기에 의해 시설의 열을 식히는 복냉식으로 설비 및 서버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순행식보다 크고 발생하는 지속 소음은 환경부 고시 기준인 주간 55dB, 야간 45dB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신적 건강 문제와 수면 장애 등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은 이미 다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산되었으나 동일한 규모로 계획되었던 경남 김해의 데이터 센터는 한여름 온도와 습도를 웃도는 약 34도 및 70%의 열기와 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화학 물질들이 장기적인 데이터와 독성 연구를 통해 유해성이 밝혀지며 규제 대상으로 전환되는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성 평가의 한계를 우려하며 사전 검증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해하다며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고 있지만 향후 유해성이 확인되었을 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괜찮다라는 논리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인근 주거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 예측 및 대응 방안도 없고 또한 장기적 보건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혹은 모니터링 계획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지난 5일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간단히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주민과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계획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검토도 주민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이 과장된 기업 유치만을 홍보하고 내세우며 주민들의 알 권리와 거주권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금처럼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전력 시설을 들이밀고 사후적으로 협의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무시하고 기업 유치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과 권리 위에 경제 논리만 우선하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정부 AI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조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주민의 동의조차 없는 시설이 제2, 제3의 시설로 확장되고 세종의 중심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부지만 차지하고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도면이 제출되고 설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주변에 미칠 영향과 유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시는 향후 설비가 구체화되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착공이 시작된 것으로 문제가 확인되어도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 착공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촉구하며 최민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로의 용도 변경 재검토가 가능한지,
또한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 행정적으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 시행 이전 촬영소로 용도 변경된 시설이 적절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보완 요청 여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는 공교롭게도 해당 사업자와의 협약 완료 시점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어진동 데이터센터와의 연관 여부에 대한 답변과 사업자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변아리 데이터센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이라도 도래한다면 향후 주민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인접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열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에서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세전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도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AI 데이터 센터를 4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총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 인허가 가국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촉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무인자동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최근에 울산, 해남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미 수도권에는 90개의 데이터 센터가 도심지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대승적이고 긴 미래적인 흐름에 맞추어 AI 첨단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깊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진동 데이터 센터 조성에 관련하여서는 25년 3월에 데이터 센터 수요기업 유치 협력을 목적으로 시행사인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건물 소유주와 건물 매입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진동 데이터 센터는 건물 소유주 측에서 25년 5월 상업 업무 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고, 24년 9월 한국전력과 40메가와트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용도 변경 승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물었습니다만,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면 다른 투자기업 유치에도 지장이 잊혀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파이낸스센터2는 2023년 5월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바 있고, 건축 법령에 따라 같은 방송통신시설 간의 용도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방송통신시설 중에 마항은 데이터 센터라고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체결된 전력 공급에 대해 시에서 파악한 내용을 공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만 한전과 현 건물 소유자 간 체결된 계약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전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건물 소유자 측에서도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공개하는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점을 시에서 몇 번 섞고 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전과의 40메가와트 전력 공급에 대한 계약 내용은 확인하였고 한전에서는 실제 전력 공급 시점을 산정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력 대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계약된 공급계약건에 대해서 전력 대통 영향 평가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24년 6월 이후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 대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부 조감부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건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된 24년 6월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로 전력 대통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 세종 파이낸스2 건물 소유자는 23년 8월 서세종 변전소로부터 40메가와트 전력 공급을 승인받았고 24년 9월에 한전과 40메가와트 공급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향후 어진동 데이터 센터와의 연계 가능 여부 및 사업자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에서는 투자 제한 당시 세종시 지리적인 장점 등을 활용하여 모든 공공 데이터 자료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이터 안심구역 허브센터 구축 사업을 세종 파이낸스센터 2에 설치할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민간 수요가 높은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사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 10개소에서 분산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예정되는 행정수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 안심구역 조성은 국정감해이기도 하지만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담당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 조성 시에 안정성에 관련된 영업 향후 계획 및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추가 조성 시에 주거지 인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센터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으로 전자파, 소음, 진도, 열성, 배변 기상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파 등 유해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서 주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파 기준은 국내에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외별 또는 국제 비전의 방사성 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WHO 연구 결과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은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 속에서의 전자파를 비교해 봐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TV, 전기밥솥, 전기매트 등 전자제품은 전자파가 미약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A사의 데이터 센터 주변 10곳의 전자파 측정 결과 평균 0.379 밀가우스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체 보호 기준의 0.045%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행사에서 데이터 센터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사와 함께 주민 설명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처를 데이터 센터 설계 과정에서 가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지 인접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 조성 시에는 기반시설, 즉 전력이나 용수를 말합니다만 그런 기반시설과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이것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투자 제한으로 어진동 데이터 센터도 도심지에 조성되지만 공실 상가를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고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한 행정 유지를 위해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신뢰이며 누구를 위한 예측 가능성입니까? 시민을 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전과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공개 불가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데이터 안심구역 추진에 우리 시도 동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신 걸로 알겠고요.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말씀하시며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보시면 시민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시는지 만나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현재 해당 투자자는 전체 소유권의 92.4%를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 16호실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 센터 조성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도 성과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근본 정례회에 발의한 2건의 데이터 센터 관련 조례안은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향후 조성되는 데이터 센터를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으로 유도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무슨 이유로 그토록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미동의를 표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정책에 함께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장소가 울산 미포 산업단지 부지로 해안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시대의 필수 시설로 인식되는 데이터 센터의 조성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선도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 세종시 중심에 고전력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계획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었는지 따져봐야만 합니다. 민선 4기 세종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섣부른 성과 홍보에만 매몰되어 밀실행정, 부실행정이 진행해온 집행부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협치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세종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청과 의회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게 해주세요. 그전 질문하고 답변을 안 하면 이게 시정 불편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따라서는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 보충 질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라는 게 묻는 것인데 모르면 답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순열 의원님 답변 들어볼까요? 네, 시장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준열 의원께서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렇게 묻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이고 그리고 시민의 미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외시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냐? 시민을 위한 개인정보. 그럼 법상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상 공개하지 말도록 한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야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정보 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정보 권리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하면서 어떤 시민의 정보 권리는 침해받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나머지 16호실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기업에서의 투자 계획은 추진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모든 돈을 다 마련하고 모든 돈을 다 완성시킨 뒤에 그 뒤에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협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나라 기업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세종시에서 기업 유치라는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 일변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며 우리 세종시의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우리 시의 도심지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센터는 크게 추론형 데이터 센터와 생성형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생성형 데이터 센터는 많은 부지와 그리고 전력 그리고 연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그러한 생성형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론형 데이터 센터는 바로 도심지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또 도시와 해안 지역을 구분해서 도심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추론형 데이터 센터를 입주하고 또 입지시키고 농촌 지역이나 해안가에는 생성형 데이터 센터를 입지시켜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략의 균형성을 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 국가 전략상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 국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구분해서 분명히 데이터 센터는 차세대에 국가 SOC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무엇을 국가를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전력 문제 또는 주민들의 미치는 불평 문제 정말 그걸 수고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세종시 또 세종시정은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세종시정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만을 앞세우고 기업만을 위한다는 그런 인식에 바르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네, 이순열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시장님의 마음은 시민께까지 닿아야 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개인정보보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예외 조항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MOU 그리고 한성과의 계약이 우리 시민들 전체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에 대한 보호를 뛰어넘는 우선순위입니까?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공문도 보내고 만남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는 늘 아직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집행부로서 답변 드릴 것이 없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응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 받으신 다음에 정말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뭐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다음번 회기 때 질의 답변을 이어가서 하든 여기서 우선 이순열 의원님의 기급전환 질문을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 규칙상이나 아니면 진행상에 있어서 한마디만 답변하겠습니다.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순열 의원님 긴급전환 질문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네. 이순열 의원님의 의견에 존중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들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인감 관련한 보고도 많고요. 안건이 90분이나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미 의원님 혹시 이 사안 때문에 정의 요청하는 거면 계속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의장님,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아니 시장이 답변을 못하게 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시민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거는 1분 일답 방식일 경우에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 1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긴급 변화 질문을 진행하는 거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이틀만 이제 의회에서 좀 멈춰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신열 위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